2024년 6월 23일 일요일 밤 9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을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남겨놓는 기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내 개인의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사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도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고, 주로 요즘에 이제 국내 정세를 많이 남겨놓죠. 그리고 뭐 국제 정세도 이래 있는데 국제 정세까지 이렇게 알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이제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좀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 안 합니다. 정말 그 요즘 그 유튜브 세상인데 정말 볼 게 뭐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좀 잘 안 읽게 되더라고. 전에는 책을 이렇게 잘 봤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좀 이렇게 많이 너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책을 좀 잘 안 보게 되는 것도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좀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느냐, 그런 유튜브도 그 제목만 치면 나와요. 부자가 되는 방법. 뭐 그 중에 하나가 정리정돈, 자기 집안에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잘 하시는 분이 그 정리사라고 있어요. 집안을 정리하는 사람. 그런 직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견적을 내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싹 다 버리네요. 다 버려버린다고. 엄청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을 집안에다가 엄청 많이 놔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싹, 불필요한 거는 정말 버려야 된다고. 그런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정말 뭐 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화만 하더라도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도 있고, 스웨덴 영화도 있고, 덴마크 영화도 있어요. 물론 뭐 영국,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볼만한 영화가 오죽이나 많느냐고요. 수준 높은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내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볼 것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 보시고, 내 거는 이제 저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쉽게 말해서 가장 잘 되느냐 말이야. 가장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뭐냐, 그것을 목숨 바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만 여기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나가주세요. 초창기에 보지 마시고, 맥지고 뭐 댓글 달더라도 그 자기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말이지, 그런 자신 없이 그렇게 댓글을 남기면 되는가? 댓글을 남길 때는 자기 실명을 남겨야지. 그렇지, 이름도 이상한 이름을 뭐 적어놨더라고. 그게 삐딱하다고 볼 수 아니겠어? 왜 터시가 있는가? 터시, 뭐가 있더라고. 뭐 아이고 참.
이름을 실명을 정확하게 홍길동, 내는 김성기잖아. 김성기. 얼굴도 드러내고 항상 사람은 떳떳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이지 이름도 안 밝히고 얼굴도 안 드러내고 그럼 뭐 세상에 볼 것도 유튜브 볼 것이 천지백갈인데 정말 하늘이 별보다 많다고.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 게 많으냐고. 그런 거 보지 왜 내 걸 봐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이상하게 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 댓글 잘 안 봐요. 그런데 안 보려고 해도 맨 우때가리는 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본다고. 우때가리는 본다. 맨 우때가리는 본다고. 아이고 참. 이거는 콜라가 아니고요. 매실입니다. 매실. 예. 제가 그 강서 수도사업소 근무할 때 지금 그만둔 지가 2016년도니까 8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강서 수도사업소에 제가 오래 근무했어요. 그때 그 매실나무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오늘이 23일이니까 오늘도 이제 대신동 가면서 보니까 매실이 나무에서 떨어져 있더라고. 옛날 생각이 나대요. 땅에 저절로 떨어지는 거야. 이때 되면 저절로 떨어져요. 사람이 손으로 안 따더라도 저절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6월 초 되면은 좀 손으로 직접 따기도 하고 그래요. 6월 중순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있고 그랬는데 그 매실 나무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있다기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매실 떨어진 것도 땅에 떨어져 있는 것도 진짜 주먹만한 것도 있었다고. 또 따기도 하고 많이 땄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매실주를 담아놨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따놓은 게 그래 요즘 먹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10년 된 겁니다 이거. 오늘 좀 뭐 개인적으로는 저기 이제 대신동에 내가 태어난 그 집이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갔다가 일요일 날 저녁에 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집이 좀 있으니까 좀 편안해요. 요 안마기도 옆에 이제 있고 이러니까 안마도 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평일에는 아주 험한 일을 하거든요. 아침 6시쯤 되면 회사에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한 6시 반부터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오후 5시에까지 일을 하니까 낮으로 이제 점심시간에 잠깐 쉬기도 하지만은 주로 한 10시간 정도를 계속 육체를 움직이는 일이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침 일어나기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차를 타야 돼요. 안 타면 큰일 납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5일 동안 일을 하면은 나이도 내가 이제 69세니까 뭐 직장 근무해가지고 뭐 관리 감독하는 그게 아니거든. 관리 감독하면은 그냥 앉아서 뭐 지시나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진짜 등다리에 땀 나도록 이렇게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런 험한 육체적인 일을 하니까 토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하루 쉬가지고도 피로가 풀리지 않냐고 이틀 쉬니까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집에서 쉬고 일요일은 또 대신동 가가지고 집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즘 장마철이니까 오늘 가보니까 집 안에 거미가 있더라고. 집 안에. 그 지난주 일요일 날 가서 치웠는데도 또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한 몇 달 안 가면 엉망되어 버려요. 집 바깥에는 그 앞에 이제 대추나무가 계속 크니까 그거 이웃집 할머니가 그 대추나무를 하나 심어놨는데 그 계속 커요. 크니까 그 이파리가 나무 한 그루에서 이파리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 전부 다 쓰레기거든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파리가 그냥
그 주위가 전부 다 산이고 숲이 같으면은 굉장히 보기도 좋고, 거기 떨어지면 낙엽이 돼가지고 거름이 되니까 운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도시 한복판에 나무가 있다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이제 그 사람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거 커가니까 거기 그 전부 다 아스팔트고 차 다니는 데인데, 거기 떨어지는 낙엽은 100%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런 거 천상 치워야 돼요. 진짜 내가 지금 활동이 한 10년 뭐 15년 움직이면 15년쯤 뒤에는 85인데, 그때도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거는 구청에서 이제 이렇게 나무를 좀 잘라야 되는데, 그 내가 심은 나무가 아니니까 말도 하기도 힘들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이파리 전부 다 빗자루로 썰고, 뭐 또 늘 그렇지만은 그 대출 광고하는 거 그런 거 하고 담배꽁초하고 뭐 그런 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또 이래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청소하니까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청소하고 좀 쉬다가 이러고 왔습니다. 허경영 그 총재님께서 어제 토요 강의도 하셨고, 오늘 일요 강의도 하셨고, 또 요즘에는 이제 토요 일요 강의도 있지만은 매일 이제 지지자들이 찾아가시니까, 그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한 10분에서 20분, 길게는 30분 정도,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런 것도 다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질문하라는데, 진짜 뭐 딱 깨놓고 바로 질문을 할 것 같으면은 뭐 속 시원하게 신님,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이지, 지금 이제 지금 안티들이 걸어놓은 저게 저 성추행, 성추행이지. 이걸 아마 지금 이제 고소해놨으니까 뭐 압수수색도 얼마 전에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아마 하나 되고 있는 중이지. 하나 되고 있는 중이고, 하나는 이미 이제 재판이 결과가 났고,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두 건이었지. 한 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며칠 전에 났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지난 2022년 3구 대선 때에 3구 대선 유세 기간에, 선거 유세 기간에 발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뭐라 했느냐고. 내가 조금 전에 오늘 아침에 내가 태어난 그 집, 부산시 서구 대신동 구덕로 296번 길에 6번지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대추나무가 우리 집 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심은 나무는 아니고 그 이웃의 할머니가 심은 나무예요. 거기서 대추나무가 이제 크다 보니까 이파리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마철인데도 잎은 꼭 가을에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봄부터 떨어져요. 바람 불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떨어질 때가 이제 가을에 낙엽 질 때가 많이 떨어지지. 그때는 막 진짜 낙엽 떨어질 때는 바람 한번 불면 우수수수 떨어지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떨어져도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게 쓰레기단 말이에요. 굉장히 보기 흉해요. 도심 한복판에 낙엽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내가 1시간 정도 쓸고 왔다, 쉬다가 왔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잖아. 그 우리 집에 그 대신동 그 위에 말이지, 그 옛날에 이제 그 내가 집을 좀 관리를 안 할 때에 한 10년 전에 동네 쓰레기가 거기 다 모였어요. 집이 이제 집이 옛날 그 스레트 집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이 스레트 지은 지가 한 60년 정도 되니까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흉한 거야.
그러니까 집 자체가 보기 흉한 거니까 그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또 집을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를 막 버린다고. 버리면은 우리 집 앞에 뭐 쓰레기 천국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가가지고 이제 집을 새로 수리를 했다고요. 그건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완전히 뜯어내고 스레트 지붕 뜯어내고 이제 그 완전 새 지붕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 옛날 스레트는 그 발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에 스레트 뭐 초가집도 없애고 뭐 마을길도 넓히고 그런 그 새마을 운동가가 있었다고. 그렇게 할 때 스레트, 그때 우리 또 스레트 했다고. 새마을 운동 하기 전에 우리는 했지. 그 스레트가 발암 물질이 있으니까 이제 환경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그걸 이제 스레트 지붕을 없애고 새 지붕을 할 때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했다고. 근데 나는 좀 지원금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저 스레트 지붕 고치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집을 수리해가지고 집을 좀 깨끗하게 해놨다고. 깨끗하게 하고 집 주변에 있는 그 쓰레기는 전부 다 이제 다 치우고 또 이제 동네 쓰레기는 이제 구청에 도움 받아가지고 치우고. 그럴 때 내가 이제 구청에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여기 CCTV를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불법적으로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뭐 좀 싸울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CCTV를 좀 그렇게 우리 집 앞에 달았다고. 나는 그런 걸 잘 합니다. 잘 하고 내가 또 공무원 생활도 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했고 이제 우리 집 앞에 또 주차 유도봉이라고 있어요. 그 차가 계속 집 앞에 다니니까 그게 집 앞에 다니고 또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불법 주차를 좀 하지 못하도록 그 주차 유도봉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심어 놨는데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들이박아 버리면은 그게 훼손이 돼서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또 내가 이제 그 서구청에 전화를 하면은 이 공무원들이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전화 받아가지고 누구냐 이름대로 내가 묻거든요. 그런데 물어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럼 뭐 싸울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서구청에 바란다 이래 보면은 국민신문고로 자연히 넘어가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은 뭐 그걸 내가 잘 하니까 그래가 다다다다다 하고 이제 유가 원칙으로 딱 적어가지고 신고 딱 해놓으면은 금방 설치해줘요. 그래 왜냐면은 그 신고를 받으면은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접수가 됐다는 것이 딱 기록이 된다고. 그리고 그 기록을 받으면은 공무원들은 말이지 진급이 목숨이야. 어제 내가 이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악질 검사들, 악질 판사들 그 다 공무원이잖아. 공무원들은 뭐를 제일 바라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등고시 이제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여기 합격하면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 중에서도 거기서도 뭐 그냥 수입이 얼마 안 되는 변호사도 있고 수입이 많은 변호사도 있고 그래. 그리고 판사들도 판사가 돼 가지고도 이제 자기는 더 진급을 하려고 한다고. 진급을 안 그래요? 진급하려고 해요. 뭐 부장 판사가 되려 하고 부장 판사 된 사람은 끝이다 그게 아니라고. 또 대법관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진급에는 아주 욕심이 많아요.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검사 거기서 일개 검사가 그 끝나는 게 아니고 뭐 검사 위에도 검사장이 있다고. 검사장이 되고 싶어 하고 부장 검사가 되고 싶어 하고 말이지. 차장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또 뭐 자기 또 원하면은 검찰총장도 되고 싶어 하고 말이지. 그 욕심 많아요. 또 그 사람들 다 공무원이잖아. 그런데 진짜 그 판사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승진이 잘 되느냐 하면은 웃대가리에서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정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시키는 어떤 정치적인 판결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성진이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양심을 버려야 돼. 양심을 버리면은 성진이 빠르다고 지금. 그러니까 은혜야. 그러니까 이런 판사들, 이런 검사들 딱 찾아내 가지고 싹 정신 개조를 하는 정신 교육대에 보내야 된다고 지금. 신진우 판사, 요 사람은 탄핵감이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을 해요. 그리고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뭐냐 하니까 박상용 검사, 그리고 강백신 검사, 그리고 김영철 검사, 그리고 엄희준 검사, 요 네 사람은 꼭 좀 있으면 탄핵을 하려고 한다고. 이 검사들은 썩은 검사 중에서도 썩은 검사니까 요런 놈은 반드시 검사직에서 옷을 벗겨버려 가지고 연금도 못 받게 해버려야 된다. 요거라고. 또 그래 해야 된다고. 꼭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은 늘 진급에다가 목이 메여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하잖아. 그렇듯이 내가 전에 그 공무원 생활할 때 이제 나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무실에 딱 가니까 표지를 하나 걸어놨더라고.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오사카 상인 말이야. 일본의 오사카 있잖아. 오사카 상인은 1원을 벌기 위해서 천리길도 간다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 1원을 벌기 위해서 천리길도 간다. 그만큼 임원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 이 뜻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공무원들은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런데 몇 년 아까 내가 국민신문고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국민신문고 거기 접수를 받았다. 그럼 그걸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 안 하면은 그거는 딱 기록에 남기니까 그 처리 안 하면 큰일 나지. 그거 진급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딱 가보니까 주차번 거 하나 두 번째 게 뽑아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또 요즘 휴대폰 하면 전부 다 그 국민신문고 신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딱 한 일주일 전에 했더만 오늘 가서 보니까 딱 어제 그 문자가 왔더라고. 처리했습니다. 문자 왔는데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하니까 대신동 가서 보니까 처리해 놨더라고. 이것이 진실이 아니야. 그래서 CCTV도 내가 말해가지고 달아놨고 주차 유도봉도 내가 말해가지고 오늘 수리해 놨더라고. 이것은 내 진실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그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진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야. 진실 그대로 뭐를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병철 회장님 댁에 양아들로 이렇게 양아들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거절을 했다고. 했는데 하도 해달라고 하니까 그래 해준 거라고. 그래서 이병철 회장 댁에 이제 머무르시면서 워낙 비범하시니까 워낙 비범하시다 말이야. 이게. 그 아마 뭐 그 소년 시절 때에 뭐 사서삼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그 철학 종교 사상을 다 공부를 하시던 분 아니냐고. 우리가 들어보면 모르나 그거. 저 서울역 앞에 그 붙잡혀 가지고 말이지, 그 15살 땐가 그 처음 서울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그 책보따리 풀어 가지고 보니까 너가 아버지 책 팔러 왔지 않았느냐. 아니다, 내가 공부하는 책이다.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제 왜 왔다고 책을 외우니까 그 외운 그 기질이 천식일남이란 말이야. 천식일남. 잘 되고 못 되고 뭐 내가 하를 받고 복을 받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말이야. 그런 내용의 그 천식일남을 잘 외우니까 이 정말 이아가 정말 공부를 했구나 이런 것을 알았다 그러잖아. 그렇게 참 진짜 그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공부를 거의 다 마스터한 상태니까 원래 또 신인이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 이병철 회장님의
이병철 회장님은 나름대로 뭐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골칫거리가 많단 말이야. 많고 또 집에 제사를 잘 지내니까 요즘은 제사 많이 안 지내지만은 지금도 아직 제사 지내는 사람 아직까지 많지.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진 않잖아. 지금 없어지는 추세지만은 그래도 지내는 사람은 많지. 근데 그 이병철 회장 그 당시만 하더라도 60년대 중반인데 60년대 후반 그때잖아. 68년도 그때니까. 이병철 회장님 처음 대개 갈 때가 68년도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집에 제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집만 하더라도 뭐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실 텐데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은 기독교인한테 성경책 읽지 말고 교회 가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강정산 믿는 사람 앞에 니 태울 줄 읽지 마 이거하고 같다고. 이거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제사 안 지낸다 이러면 차라리 내를 죽여라 하는 거와 같다고. 옛날에는 우리 할아버지 말은 법이야 그냥. 엄격한 우리 또 안동에서 왔기 때문에 경북 안동 말이야. 그것 때문에도 제사 엄격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도 뭐 제사를 지낼 때 그 축을 쓰잖아. 유세차 뭐 원래가 갑진이잖아. 유세사 갑진. 지금 6월달이면 6월 1일 날에 있는 그 간지 읽고 또 뭐 오늘이 23일이면은 23일에 해당하는 그 간지를 읽고 그 다음에 효자 뭐 효손 효정손 효현손 성기 감 소구 우 현 고 처사 부군 현 비 유인 뭐 축 있잖아. 축도 쓰고 지방도 쓰고 그걸 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 적어줬다고. 워낙 필체가 좋으니까 그냥.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골치 아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것을 그 이병철 회장님이 이제 그 물어보니까 허경영 그 당시는 청년도 아니고 이제 청년기로 이제 접었을 때지. 이 학생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까 고마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 파워가 있었지. 그런 대통령 앞에 어떤 분을 소개할 때는 아무나 흑살이 죽지 같은 사람을 소개하겠느냐고. 이병철 회장님이 우리가 안 봐도 아주 깐깐하신 분이 아니냐고. 아주 깐깐하신 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68년도, 69년도 요 무렵에는 이제 삼성 개헌을 할 때란 말이야. 삼성 개헌을 할 때고, 김신조 일당이 쳐들어올 때고, 닉슨 대통령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 미군을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때라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으로 봐서는 조국을 근대화시켜야 되고, 자주국방, 자립 경제를 해야 될 입장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을 이렇게 좀 잘 살게끔 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대로 8년하고 나갈 것 같으면은 도둑놈들이 싹 이거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이는 아직 대통령 하기에는 좀 나이가 빠르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앞에는 맡겨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보더라도 그 밑에 이후락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김형욱 이런 사람 보면 전부 다 도둑놈 새끼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참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 좀 더 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또 하려고 하니까 독재자 소리 듣고 삼성개헌 이거 반대를 하지. 한일 협정할 때도 우리나라 그 이명박이도 그때 반대했지만 고려대생으로 삼성개헌 할 때 반대가 오죽 심하겠느냐고. 그 당시 또 민주화 투생, 민주화의 그 상징 그 김대중이, 김영삼이 뭐 이철성 이런 사람들이 더 반대하지. 머리가 아프잖아. 그럴 때에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보니까 진짜 똑똑하신 분이 옆에 있다.
한번 소개를 해준다고. 자기가 많이 도움을 받았단 말이야. 허경영 청년한테. 예. 이런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 옆에서 보좌를 해주면은, 유비 옆에 제갈량하고 있는 것 같잖아. 안 그래?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으니까 낫잖아. 훨씬 낫지. 그렇듯이 제갈량 같은 사람을 이제 이렇게 추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이 다 있잖아.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책도 안 보나? 그 판사 검사들은 책도 안 보나?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은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다 봐야 될 책이란 말이야. 그 달달 외워야 돼. 앞으로 공무원들은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 책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 장관하고 뭐 차관하고 이렇게는 사는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님의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허경영의 영적 세계가 세계를 움직인다. 이 책은 달달달달 외워야 돼. 못 외우면은 공무원이 하위직은 모르지만 고위직은 채용이 안 돼요. 그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질문하고 허경영 총재님이 답변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 박정희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고. 이야, 이렇게 총기 있는 똑똑한 청년이 있구나. 적석에서 합격 비밀보장으로 채용을 된 거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잖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비밀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보안대에 이제 또 군대 생활도 했고, 그러면서 또 무슨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또 이제 어떤 일지를 할까, 어떤 것은 지시를 할까, 이런 걸 받고 또 월남전에도 참전도 했고, 월남전에 가서도 보안사에 참선했다고. 백마부대. 그리고 이제 보안사로 있으면서도 머리도 기르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서 다 설명을 해줬다고. 그때 뭐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되기는 되는데 한참 이따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알려줬잖아. 삼성개헌 할 때 선거하는 그 날도 중요하거든. 그 날짜 태결도 해줘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는 모르지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단 말이야. 사주, 관상, 태길, 풍수, 지리, 인문, 종교, 철학, 사회, 뭐 모든 문제에 있어서 통달하셨단 말이야. 그리고 얼마나 든든하겠느냐고. 그리고 모든 그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그 방송통신대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를 옆에서 다 이렇게 자문을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허경영 총재님의 업적이란 말이야. 반도체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데 그 반도체를 하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전부 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 한 거란 말이야. 그래 이제 그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1975년도에 지휘봉을 받았어. 지휘봉이 대통령이 그 지휘하는 지휘봉이잖아. 지휘봉이 이제 그 옆에는 용이 2마리가 이제 그 새겨져 있고 하는데 거기 하나 지휘봉이 아마 새로 만들 입장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에 쓰던 지휘봉은 이제 허경영 총장한테 줬다고. 그 지휘봉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거기에 또 뚜렷한 물증이 되잖아. 그리고 뭐냐,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또 이제 다스려야 된다는 어떤 그 상징이 되지. 그런 것을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게 무슨 허위사실 유포냐고. 이 돌대가리 같은 판사, 검사, 그게 관련된 그 기소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사람들 앞으로 교육 많이 받아야 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는데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첫 계절부터 끝 계절까지는 달달 외우지 않으면 나오지 못해 임마.
그런데 그게 이제 뭐 허위사실 유포다 이래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그 관련된 판사들은 정말 그 나쁜 놈이야. 거기 검사도 나쁜 놈이고, 그 고발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관련된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성질 같아서는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당사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 이제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이제 집행유예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지. 이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는 거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일반 이제 평론가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지금 현재 잘 안 해요. 왜냐하니까 국내 뉴스가 너무나 이제 큰 뉴스가 많이 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잘 안 하더라고. 안 하고 지금 MBC에서 PD 수첩에서 이제 뭐 성추행이다 이걸 터뜨려 가지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거 아마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정예원에 이제 등록을 좀 하라 이제 이래가지고 혹시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반의 일을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거기 실형이 떨어져 가지고 그 실형을 살지 안 그러면은 뭐 집행유예가 될지 안 그러면 무죄가 될지 모른다고. 그런데 사람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가지고 전부 다 준비를 다 해놔야 된다고. 안 그래? 무죄 되겠지 해가지고 말이지 신인이니까 무죄다 이렇게 바라만 되는 게 아니라고. 뭐 무죄지. 뭐 성추행한 그게 어디 있냐.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보는 데서 그럼 성추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리고 그 하늘군 그 좁은 방에서 내 계시는데 가기를 어디 가느냐고. 아이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너무 쉽게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소 고발한 사람이 불과 몇 명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이 온단 말이야. 이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이렇게 바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내 같은 경우만 해보라고. 내 같은 경우만. 이야기 내가 여러 번 했지만은, 오늘도 간단하게만 더 이야기할게. 한 번 더 한다고. 사람이 하다 보면은 같은 말 또 한 경우가 많다고. 우리 옛날에 지금은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진짜 고모부님이 있어요. 고모부님, 큰 고모부님. 또 어르신들 이렇게 살아계실 때 옆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듣잖아. 들어보면은 한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들은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모처럼 만나서 노래 부를 때 보면은 뭐 옛날에 그 불렀던 노래 또 불러요. 18번은 또 부르고 한다고. 내가 왜 이제 이 이야기 하느냐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너무 쉽게 만나면은 너무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런 뭐 고소 고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거나 이런 것들 너무 쉽게 받아버리면은 너무 쉽게 이렇게 떨어져 나갈 경우가 있다고. 내 같은 경우는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아주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래 그 친구로부터 독서하는 습관을 배웠다고. 그렇잖아. 술 처먹고 담배 피우는 그런 친구를 만난 게 아니고 그 친구는 피아노 연주를 엄청 잘해. 지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 애가, 내 친구가 국민학교 때 아마 세계 문학 전집을 거의 다 읽었다고. 다 읽고 중학교 때 세계 노벨 문학 전집을 다 보더라고. 오늘 고등학교 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공부를 하더라고. 거기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이해를 못하지.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고등학교 때 막 그쯤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 뭐 대학교 때는 장자, 노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인간 예수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를 한 사람, 연구를 하더라고. 그런 친구라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내 친구를 만났는데 야가 이제 늘 책을 읽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다 보면은 친구를 모방을 많이 해. 따라한다고.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책을 읽고 뭐 읽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자주 가야 되지. 안 그래? 술 처음 마시려면은 술집을 자주 가야 되고 책을 보려면 도서관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도서관에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래 가다 보니까 많은 책을 읽게 되잖아. 읽게 되다 보면은 책 중에서도 또 책이 있다고. 책도 여러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래 보면은 뭐 세계사, 위인전, 뭐 암기를 잘하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것도 있고, 시간을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방법, 무슨 성공에 대한 방법, 처세에 대한 비결, 카네기의 처세법, 뭐 메가드 원수의 전기, 뭐 닥치는 대로 읽는 거야. 읽다 보니까 이제 내가 또 이야기한다고. 김영석 교수님의 한 인간의 이야기가 있어요. 삼중당에서 책이 나왔어. 10권이라고. 지금 김영석 교수 살아 계시잖아. 그분의 책을 쭉 읽다 보니까 내가 이제 원래 그 친구도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는 뭐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라고. 내 친구가 이름이 그래서 요한이라.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 있잖아. 이름도 요한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이 필립이라고. 필립도 성경에 있는 그 예수의 제자의 이름이라고. 자기 아들 이름도 필립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골수 기독교인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이제 그 친구 따라 막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이제 한경진 목사라고. 얘는 이야기했잖아. 유교 사변 때. 원래 한경진 목사님이 평양 사람이라고. 이북 사람이라고. 유교 때 이제 피난 내려와가지고 부산 영락교회라고. 지금도 부산 임시정부 종합청사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3년 동안에 임시로 머물렀던 그 청사 바로 그 밑에 걸어서 한 5분 거리 거기에 영락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가고 또 성경책 주야장천 읽었다고. 그러니까 책 중에 책이야. 톨스토이 전집 10권 있는 것보다 성경책 한 장이 낫단 말이야. 그걸 내가 알았어. 안 그래? 1,000원짜리 100장 있는 거, 1,000원짜리 10,000개를 읽는 것보다는 1,000원짜리가 10,000개 있는 것보다 100억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낫잖아. 그렇듯이 책을 많이 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책이 책 중에 책이야. 그런 것을 이제 읽고 또 그게 나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고현보 목사님을 만났다고. 고현보 목사님은 기독교의 화신이라고. 기독교 그 자체, 기독교가 인간이 돼서 내려와 있는 분이라고. 이분이 워낙 음지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은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내가 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었어. 불가능이 없었단 말이야. 이 간덩이가 이거 간 부었나 그러잖아. 간덩이가 부었나 그렇게 하는데, 간덩이가 우주보다 컸단 말이야. 우주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5천만 명이단 말이야. 5,200만 명이 그런데 5,200만 명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보면은 그거는 문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양이 안 찬다고. 한 10일 정도 굶은 사람한테 말이지, 쌀 한 톨 주면은 그것이 기력이 회복하겠느냐고. 안 되잖아. 미염을 좀 먹으려면 그래도 쌀이 그래도 한 몇백 톨에 들어간 걸 먹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거 아니냐고. 쌀 하나를 주면은 회복되느냐고. 80억, 그 당시는 40억이라고. 40억 인구 전체를 다 기독교인화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는 밥 한 티가리밖에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원했던 것은 그게 아니야. 이 지구에 인구가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존재하는 이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게 내 뜻이야. 천리를 역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 여기서 좀 더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못해요. 그 말은 내가 못한다고. 말해봐야 이해가 안 돼. 굳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부채를 주게라. 왜 부채를 주게라? 그래서 기독교를 자연히 결별하게 된다고. 결별하게 돼요. 내가 기독교에 머물기에는 기독교가 너무 작단 말이야.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내하고는 안 맞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거나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교까지 갔다고 2년간 다녔어. 금정고시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교육 제도 밑에서는 내가 다닐 수가 없다. 이런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이 내하고 닮은 점이 많아. 하늘과 땅 차지. 신인하고 인간하고는 하늘과 땅 차지만은 그래도 닮은 점이 있다면은 같은 금정고시 출신이라. 두 번째로는 그건 또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이웃에 또 뭐가 있냐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이웃에 뭐가 있는가. 불교라고 또 있잖아. 우리나라에 불교 없나? 그러니까 또 이제 불교에 또 관심이 이제 기독교는 벗어났고, 그래 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내가 오늘 제일 기독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월간 중앙인가 하는 그런 잡지가 있어요. 그게 이기영 박사님이 쓴 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살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 있어요. 뭐냐?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디사투바. 보디는 깨닫다. 사투바는 중생이거든. 깨달은 중생. 일반 우리가 중생이잖아. 일반 중생인데 중생 중에서 깨쳤단 말이야. 이게 뭐를 깨쳤느냐?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깨달은 중생. 보디사투바의 반대는 오늘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번뇌라 그러더라고. 번뇌가 곧 보리요, 보리가 곧 번뇌다. 그 말씀 하시다가 그만두셨는데, 깨달은 중생이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거기 있거든. 이것은 우리가 실체가 없는데 실체라고 이렇게 속아서 사는 거란 말이야. 그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인간상이다. 그 보살로서 무엇을 추구를 하느냐? 무상정덕각을 추구를 하면서 이 일체 중생이 동체다 말이야.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동체다. 이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구경열반, 안욕따라 삼약 삼보디, 무상정덕각을 이제 깨닫는 거다. 뭐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 대해서 뭐 사법인이고 사무량심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정강열반 무화성불 보리삼매 해탈 반자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두절미하고 불교는 딱 네 글자로 압축할 수 있어요. 견성하고 성불이라고. 그 나머지는 다 뭐 흑살이 죽지야. 뭐 팔정도다 뭐다 뭐 12인연이다 개똥나발 같은 소리 같은 거 그런 거 다 몰라도 되는 거란 말이야. 견성하고 성불 막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어. 내 사음절만 하면 끝나는 거야. 12인연 무슨 사법인 사무량심 개똥나발 같은 소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게 정강열반 무화 성불 보리삼매 해탈 받냐 뭐 다 딱 줄여. 견성 성불 두 가지단 말이야. 거기 이기영 박사님은 또 내가 이분도 이북 사람이라고 황해도 해주 사람이라고. 이분도 원래 이기영 박사님의 어머니도 내가 철두철미한 기독교인이라. 그런데 이분은 그 가톨릭에 이제 장학생으로 벨기에 가서 거기서 그 벨기에 자기 이제 라모트 교수님께서 이제 8만 대장경을 공부하신다고 거기서 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원효를 재발견했다고. 그래서 원효 사상을 연구하신 그 대훌륭한 그 원효 스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분이 이기영 박사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반야신경이라든지 건강경 뭐 이런 걸 거기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야. 그거 듣고 내가 깨친 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이미 견성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듣는 거라고. 그 들음으로써 뭐냐? 기독교, 불교 가지고서도 세계 종교를 통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제3의 초종교가 뭔가? 이걸 또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는 것에 하다 보니 그걸 생각을 하는데 타너 스님이 있어. 타너 스님의 아버지가 타너 스님 아버지 이름도 알았는데 요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타너 스님의 아버지가 내나 그 보청교 그 차경석이라면 강정산의 제자 중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제자라고. 강정산의 제자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수석 제자가 김형렬이고 그 밑에 이제 뭐 안내성이, 김경학이, 문공신,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차경석이라고, 호가 월곡이라고 1880년생인데 그 차경석이가 제자 중에서 가장 많은 도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 차경석이 밑에서 이제 간부 중에서 5대 간부 중에 한 사람이 그 타너 스님의 아버지라고. 그 아버지 이름이 내가 알았는데 뭐 자꾸 잊어버렸네. 그 타너가 그러더라는 거야. 강정산을 언급을 한다고. 강정산이 뭐를 언급을 했느냐? 앞으로 지금 기독교, 불교 이런 선천의 종교, 선천 종교야. 이 선천 종교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앞으로는 초종교가 나온다 그랬거든. 그러면 나는 이게 강정산의 초종교인 줄 알았거든. 강정산이 초종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강정산에 이제 미친다고. 그래서 선천, 후천, 뭐 오늘도 그
어? 그 저기 뭐라 하냐니까 그 저기 목곡토, 금곡목, 하극금 뭐 그 이야기 하셨잖아. 원래 거기 이제 토국 수곡하고 하극금이고 금극목이고 목곡토 이게 이제 상극이거든. 뭐 그런 거. 뭐 수생목, 목생화, 하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거는 이제 상생이고 뭐 그런 거 뭐 배웠지. 그리고 이제 우주 1년에 12만 9,600년인데 선천 5,500가 나눠진다는 거. 뭐 그런 걸 쭉 이렇게 강정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선천 우천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는 불교나 기독교는 없어요. 이게 정력 시대가 온다는 거 이런 건 전부 다 강정산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서 아주 이거 새롭게 들었지. 그렇게 듣다가 보니까 이제 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2012년에 그 교주가 죽어. 그 교주가 죽었다고. 그때 이제 그 문선명이 죽었을 때 그 교주도 죽었다고. 그 교주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전 세계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 1만 2천 도통군자한테 그 도통을 주고 말이지. 전 세계를 이봐라 하고 다스릴 때에 최고 책임자가 죽었다고. 그러면 뭐하냐고. 자기 아들이 뭐 대를 이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샀는데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지금 내가 이야기를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한 것도 많이 한 거라고. 거기에 대한 거는 내가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 말을 못해요. 그러던 차에 다 겪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지구라고 하는 지구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는 강정산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지.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해가지고 성자급이지.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를 비롯한 그런 성자급들도 있지만은 잡종산이 인간들도 많단 말이야. 여기. 그 사람을 여러 수천, 수만 명을 때려 죽인 그 제갈량 같은 놈도 있고 말이지. 이순신 같은 인간도 있고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 뭐 일반 백성들도 있고 그 중에는 사기꾼 별의별 놈들도 자빈들이 다 있다. 성인들도 있고 있지만은 어느 한 사람 앞에 내가 어떡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다고. 그럴 때 이제 정력 시대가 오고 말이지. 신인이 왔다. 내가 신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누구냐 이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나와가지고 말이지. 강의가 이제 그 유튜브가 그때 실행이 됐다고. 2014년 돼 가지고 유튜브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단 말이야. 우리나라에 텔레비전이 맨 처음에 보급된 것은 6.25 전에는 없었을 거야, 아마. 6.25 전에는 라디오가 있었고, 텔레비전이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한 데는 5.16 혁명 전이지, 아마. 그것도 흑백TV. 사람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었다고. 칼라TV는 전두환 대통령도 나왔고, 우리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최고였다고, 라디오. 그렇게 어렵게 목숨 바쳐 기독교를 했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느냐고. 내가 간이 우주만큼 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뭐냐. 예수 이후로 이때까지 기독교 신앙한 사람이 신부, 목사, 집사, 장로, 권사 지금 오죽이나 많나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하면 오죽이나 많냐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 꼽혀봐라고. 발톱에 떼도 안 된다고. 이거 너무 건방진 사람 아니고 건방진 놈 아니고. 그렇게 믿어라 얘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딴 방송 보세요. 딴 데 유튜브 볼 것이 천지백갈이라고. 그거 보지 말라고 내 방송에 이렇게 듣느냐고. 나도 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내 이야기 길었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 실정은 그렇다고. 어제 아래 이제 2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원회에서도 청문회가 있었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그 사람, 적인들은 이제 다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그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이제 최상병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를 되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 과방이라고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그것도 해가지고 김홍일이 그 방통위원장이지, 이 사람 불러가지고 되게 조지더라고.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뭐냐, 한 사람이 들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잖아. 지금 뭐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코끼리 한 마리가 도자기 전시장, 도자기를 딱 전시해 놓은 그 장에 미친 코끼리가 한 마리가 들어와 가지고 온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거야. 다 깨고 부수고 이러는 거야. 손만 대기만 하면은 엉망진창으로 만드니까. 이 의료계 손을 잘못대 버려 가지고 말이지, 지금 멀쩡한 의사들이 사표를 쓰고 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고,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말이지. 이거 완전히 무슨 의사들을 뒷조사를 해가지고 리베이트 받은 거 조사를 한다 그러지.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고국종박상가 그 있어요. 의사는 그냥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대출하는 게 아니라고. 의사는 학생하고 선생하고 1대1로 맨투맨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 서성이 그만큼 필요하고, 또 그만큼 이제 그 의료 기술 도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이야. 그것도 쥐뿔도 모르는 놈이 1,500명, 2,000명을 정원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미친놈이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뭐 의사들이 리베이트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 있지만은 의사 정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의료계 문제를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국방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뭐 국방부는 뭐 또 이전하고 해가지고. 국방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검찰 이 관계를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언론 방송을 또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지. 교육계 지금 이제 숙명여대 그 총장을 이번에 바뀌어졌더라고. 9월 달부터 이제 임용이 되는데, 아마 그 문시성 가진 사람이 됐더라고. 이거는 이 사람이 아마 되고 나면은 그 김건희 여사의 논문, 그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뭐 40%, 50% 정도 되잖아. 그거 되면은 취소가 될 수 있다고. 그걸 하겠다 그러거든. 그거 하게 되면은 박사학위는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그게 아마 신호탄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 본인이 알고 반납을 해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한 사람 데려서가지고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박영숙 씨라고 미래를 연구하시는 그 박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AI한테 물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탄핵을 할 것 같으면은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뭐 사람들이 조금은 있어. 한 20, 30%그 보수 할배들. 또 국민의힘에 뭐 완전히 뭐 이런 놈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시끄럽단 말이야. 탄핵을 할 거니까. 그리고 개헌하면 더 시끄럽고, 개헌하면 더 시끄럽고. 그러니까 조용히 사표 쓰고 노는 게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뭐 사표 쓰고 놓으려고 하나, 안 하니까 반대 거부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이는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이보다는 머리 잘 돌아가거든. 뭐 원래 이제 두 사람 다 이제 크게 보면은 조금 모질한 사람이다 말이야. 멀리 못 보니까 당장 자기 앞에 불덩어리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데, 이 크게 조금만 크게 보면은 하루살이들이지. 그런데 그 하루살이라도 조금 머리가 좋으니까 둘 다 하루살이야. 하루살인데 김건희가 머리가 조금은 더 좋으니까 야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일체 뭐 이런 거 다 파묻어 버릴 테니까 다 이렇게 뭐 그 엘친이 이제 그만둘 때 푸틴한테 내를 조사하지 말고 깜빵에 안 넣는 조건 하에서 내가 권력을 물려줬듯이 일체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가 뭐든지 간에 묻지 않겠다. 그럼 조용히 놓나. 이런 반대급부를 주고 물러놓게 하는 수가 최선의 방법이다. 아마 AI가 그 비슷하게 대답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AI가.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도 그의 운명, 그리고 이제 그의 운명에 대한 개인의 뭐 생각이라는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그 책을 내놨다고. 한 4만 권 정도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 40만 권 더 이제 팔아달라 이제 이 말씀을 하더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우연은 갑자기 올 수가 있다 이랬거든. 오늘 보니까 그 저기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년은 진짜고 조국도 말했지만 3년은 너무 길다 이제 그런 말이 있고, 국민 공감대가 하루라도 이제 빨리 내려오는데 자진 사퇴하면은 최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힘들 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제 이래 보는 거라고. 오늘 보니까 세실인가 어떤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뭐 남 안 되는 것을 잘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병이 올 수도 있다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 그 자업자득이고 자수자작이다. 술을 처마셔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게 이제 그래 되면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수가 있다고. 뭐 그래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모르지. 그건 어떻게 될지.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재명 대표한테 진짜 몹쓸 짓 하는 그런 검사들 실명을 거론하고 있잖아 지금. 박상용 검사, 음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 김영철 검사, 이 사람을 탄핵시키려고 한다고 지금. 할 때에 이제 또 청문회가 열리거든. 열리면은 장시호를 부른다고. 장시호 정인을 부르면은 장시호하고 김영철의 관계는 또 그 복잡하다고. 그게 이제 녹취가 좀 다 돼 있다고. 그런 걸 터지고 또
지금 보수 측에서는 한동훈이를 되게 벼르고 있다고. 그 정강훈 목사하고 기타 이제 보수 측 그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버들이 한동훈이를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윤석열한테 그 불통이 간다고. 맨 처음에 전두환 노태우를 둘이 구속시킬 때 한날 한시에 같이 한 게 아니라고. 전두환이 구속시키고 노태우 구속시키고 한 두 달인가 있다가 전두환이를 구속시키거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 분명히 이야기하셨단 말이야. 그것이 뭐 진짜 방편인지 실진지는 뭐 지금 보니까 하도 방편이 많았거든, 이때까지. 그러니까 알쏭달쏭 거리는데 나가 볼 때는 그거는 방편이 아닌 것 같아. 왜냐니까 20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이 맞잖아. 쑥대밭 대통령이잖아 지금. 그 믿는 사람들이 있나? 어? 진짜 허위사실 유포를 너무 많이 했다고. 대통령 선거 때에 우리 장모는 뭐 남한테 피해 주는 사실이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일이 없고, 손해만 봤다.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니까 이 완전히 말세 중에 말세라고. 대통령으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진실처럼 태연하게 하느냐고. (20대) 대통령이 그렇잖아 지금. 그럼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다. 오늘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나는 딱 하나 받아들일 게 있어요. 한순간에 팍 바뀌는 수가 있거든. 불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놈들이 아니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분명히. 이게 언젠간 터지지 않겠어?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이 불로이를 알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나왔다고. 그 사람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알릴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런 것이 터진다고. 그리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미국 4년 전에 2020년 대통령 선거가 완전 부정선거였단 말이야, 이게 밝혀질 수가 있어. 그리고 사인드 오브 프리덤, 그 영화에서도 나왔다시피 말이지, 그게 실화거든. 어린 애들을, 오늘 보니까 그 노벨 평화상 받은 그 수녀, 그 무슨 수녀야,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수녀가 그 말이지, 예?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그 가톨릭에다가 돈을 1억 달러인가 매년 이렇게 바쳤다 그랬거든. 그 수녀가 뭐야?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 뭐?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거라고. 사인드 오브 사일런스. 사운드 오브 프리덤. 사운드 오브 프리덤. 아이고. 그런 것이 이제 미국에서 한번 터지게 되면은 미국이 이제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엉망이거든. 여하튼 뭐 사면 복권을 받든지 뭘 하든지가 있을 거 아니냐고. 뭔가는 모르지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허경영.